씀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씀은 씀대로 이게 나온 것처럼 지압을 하는데 잠자면서 마사지하고 지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보면은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깨 팔다리 저림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소화계, 장애, 신경계 등등등 목 디스크 저는 목 디스크하고 목에 이렇게 협착하고 여기 요추에 협착하고 두 군데 협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또 경추, 또 흉추, 요추,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등등등등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척추에 질병이 생기면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고 허리가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씀이 그것을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전체적인 역할을 보면은 인체의 대들보 역할을 하죠. 그죠? 척추가 잘 빤듯이 쓰지도 못해요. 연세 드신 분들 걸음걸이 알죠? 아시죠? 뒤에서 보면 어쨌든 아무튼 이상하게 걸으시죠. 그리고 다리들이 이렇게 휘어 있고 근데 대들보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구부렸다 펴는 운동 관절의 역할도 한단 말이죠. 척추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신경 통로 역할을 하죠. 신경 통로 역할 모든 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물질인 칼슘이 저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면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는 것 같으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리고 움직이고 그 반응이 뇌로 가고 이걸 다 누가 해주냐면 척추에 있는 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추가 약간이라도 삐뚤어지면 그 안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에 대해서도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신경이 뭘까요? 신경이라 앞에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 귀신. 예. 그래서 이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 정신, 통과하고 다스리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신경이. 그럼 신경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각 기관계를 연결하는 일. 모든 기관계가 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발끝도 머리끝도 손끝도 다 모든 게 다 이제 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신경계라고 하는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가 있죠. 중추신경계는 뇌척수신경계입니다. 뇌하고 척수를 통하는 걸 중추신경계라고 그러고 말초신경계는 각 기관으로 가는 것을 말초신경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척추 속에는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경추 부분은 얼굴로 직접 가는 거죠. 얼굴로. 그래서 얼굴, 목, 귀, 코 등등등등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경추고 그 다음에 흉추에는 이제 그 다음 목 아래서부터 여기 허리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추, 천추, 미추 이런 식으로 척추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 지나가는 신경이 달라요. 그래서 다리가 저린 사람은 다리가 그냥 저린 게 아니라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발 종아리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요추하고 천추 미추 사이 고기가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어깨 팔이 저린 사람의 경우에는 경추가 잘못되면 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에 손끝이 저리저릿하면서 숟가락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가 잘못됐나 하고 가서 알아봤더니 여기 요 경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이제 시술을 잠깐 해서 괜찮아졌던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꽤 됐는데 한 7, 8년 전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정말 수술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오죽하면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가서 나 이거 이렇게 시술이나 뭐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다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지인의 남편분께서 수술 잘못했다가 오히려 거의 못 움직이시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씀을 그냥 보면 거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가 대체 뭐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잘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이 씀은 황토와 맥섬석을 주요 성분으로 특화한 세라믹과 테라헤르츠 원적외선 역할. 이 테라헤르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별로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게 뭔가 하면서 제가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역할이 무슨 일을 하냐면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온열 치료,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음이온 효과, 최적의 수면을 하게 하고 혈액순환 원활, 면역력 상승 이렇게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바깥에 이 부분은 프라다 원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천연 물질인 테라헤르츠를 집어넣은 거예요. 도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적외선보다 훨씬 더 이제 더 좋은 그런 성분입니다. 이 테라헤르츠라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원적외선 치료를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원적외선 치료를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테라헤르츠는 원적외선보다 더 깊숙이 피부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맥섬석, 황토, 기타, 토르말린 좋다는 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돌기가 있는데 돌기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LED 빛이 나오죠. 그래서 이 씀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몸을 좋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라헤르츠를 좀 더 살펴보면 테라헤르츠는 1초에 1조 번을 진동을 한대요. 굉장히 진동을 많이 하는 거죠. 1초에 1조 번. 상상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는 거죠. 빛에 가까운 속도로. 그래서 그렇게 진동을 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혈관을 청소해줘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유해 파장으로부터 불안정해진 내 몸속의 전자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보통 바깥에 있는 원적외선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보다 훨씬 몇백 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온열 디톡스, 체온 상승, 건강 관리,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테라헤르츠가 혈류 속도도 증가하고 해독 작용도 해주고 체온 상승, 무쇠혈관, 대사 기능, 면역력, 효소 활동, 전자파 이렇게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라헤르츠의 그 이를 갖다 양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에너지 그래서 보통은 원적외선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표피 바로 윗부분만이죠. 밑에 이제 모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더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훨씬 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깊숙이 침투해서 이 테라헤르츠는 에너지 중에서 아주 최상급, 최고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아토피까지도 좋게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 라파르서도 아토피 많이 좋아진다고 하죠. 근데 이 테라헤르츠 원단이 아토피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보면 건조한 부분을 완화시켜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토피는 막 긁으면 상처가 나니까 감염도 잘 되죠. 항균력 99.9% 보면은 우리 피부로 알러지 성분이 들어가요. 그 수분은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아토피가 이 내부가 건조한 거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건데 저렇게 되는데 이 테라헤르츠 원단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깨진 곳이 없지요. 이 장벽이 무너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팽팽하게 해가지고 알러지 물질이 튕겨져 나가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분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내부의 수분을. 그리고 씀은 이제 그러면 대체의학 원리 및 효과의 집합체인데 역할이 이렇습니다. 온열요법, 뜸이 온열이죠. 그 다음에 경렬지압요법, 그 다음에 견인춘하요법. 이거 다 병원에서 하는 거죠. 카프로프레틱 이거 굉장히 비싸죠. 이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경락 마사지, 그죠? 이것도 되게 비싸죠. 이런 것들을 씀이 다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락도 하실 필요 없고 카이로프레틱 아까 발음도 틀리게 했네. 카이로프레틱 이것도 더 할 필요 없고 경렬지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나요법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병원에서 한 번 할 때만 뭐 한 건 1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씀으로 이건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있다. 자, 먼저 온열요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열 변화를 보면 테라헤르츠를 쟀을 때 비포하고 애프터예요. 10분 사용했는데 이렇게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모든 병을 퇴치한다는 건 다 아시죠? 암도 안 걸린다는 걸 아시고, 면역력이 가장 좋은 온도는 37도라고 그래요. 37도. 그리고 이제 체온이 내려갔을 때 거기서 35.5도로, 우리가 보통 36.5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5.5도로 1도가 내려가면 배설이 잘 안 돼요. 배설 기능 저하, 그다음 알러지 생기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뭐죠? 그 무서운 공황장애죠. 네, 공황장애. 체온이 내려가도 공황장애. 이 신경계가 무너지면서 공황장애에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암에 걸리기가 쉽고, 자, 그리고 면역력이 가장 높은 온도는 37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테라헤르츠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맨 처음에 따뜻하게 하면서 모세혈관을 팽창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혈관이 팽창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그래서 면역력이 증진되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뜸의 효과, 온열 자극인데 뜸은 우선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뜸을 뜨죠.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뜸을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뜸 뜬 자리에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아유 진짜 끔찍해요. 딱 한 번 해보고 절대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 피부 온도. 근데 이거를 하면은 뜸을 안 떠도 저절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증가되고, 그리고 근육 통증 완화, 신경작용 강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면역력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스스로 냉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요 10가지를 한번 보시면은 내가 냉증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나 배가 차갑다. 밥을 먹기만 해도 땀이 나고 긴장했을 때는 식은 땀이 난다. 잦은 두통에 시달린다. 그 다음 눈밑 다크서클이 짙어진다. 코끝이나 얼굴이 붉어진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푸른 멍이 잘생긴다. 거미 모양의 혈관종이 피부에 나타난다. 생리불순과 부정출혈이 생긴다. 다리가 자주 붓고 하지정맥류가 있다.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전부 다 냉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압 마사지 효과입니다. 인체에는 600여 개 이상의 근육이 존재를 하는데 사용 안 하면 짧아지고, 짧아지려는 성질은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뭉치게 되고, 그럼 신경을 압박해서 피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맨날 이제 피곤한 사람들은 어깨 뭉쳤다고 어깨가 딱딱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마다 기도효과 차이가 있으나 신진대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과 인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압 마사지는. 그럼 이제 우리 씀이 지압 마사지 효과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씀에 돌기가 있잖아요. 처음에요. 제가 그걸 불어넣었다가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다음날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꾹 자꾸 들어넣었어요. 너무 아픈 거야. 여기 요추 부분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제 한 4월쯤 하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자요 거기서. 누워서 그냥 자요. 그리고 계속 따뜻해요. 계속 따뜻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몰리고 이완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면서 또한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경혈자극, 신경자극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 씀을 써도 자율신경 실조증 즉 공황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림프순환 촉진, 혈액순환 촉진, 기순환 촉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빛 테라피입니다. 빛 테라피. 돌기에서 빨간 빛이 나오죠. 그 빨간 빛이 이제 근처 개선인데 여기 660 나노미터 있는데 빨간색 있는데 빨간색 조금 지나서 어디 갔어? 빨간색이 여기 중앙 빨간 여기 있네요. 예, 660 나노미터. 그래서 흡수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혈액순환 세포 활성화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빛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고출력과 저출력. 고출력은 위험합니다. 고출력은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치료로 사용하는 거고, 저출력은 약하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생체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면역계를 자극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씀을 쓸 때는 맨살에 해야 됩니다. 예, 맨살에 해야 돼. 그래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 빛 테라피 때문에.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서 이건 좀 이제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세포가 호흡하도록 하는 곳이고, 그다음 DNA, RNA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단백질 합성, 통증 완화, 효소 반응 조절, 세포 내외 pH 조절, pH 농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포 대사 활성화, 콜라겐 생성, 미백까지. 그리고 세포 조직 생성, 그리고 항염증, 혈관 확장, 혈행 촉진, 진통, 항부종, 상처 치유 효과. 이래서 이 빛은 점점 날이 갈수록 빛 치료가 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임상 결과로서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많지요. 젊은 사람들 많이 생기죠. 그다음 대상포진. 제가요 처음에 최근까지도 씀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왜 수포가 굳으면은 이렇게 만지면 깔끌깔끌하게 뭐 생기죠. 대상포진이 수포가 생기잖아요. 수포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가렵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대상포진을 알아봐서 아는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꼭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 tumor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려워서 혼났어요. 아주 그냥. 근데 다행히 그게 수포 상태는 아니고 꾸덕꾸덕하게 말라있더라고. 그러니까 속에 있던 게 나오나 봐요. 이거를 깔고 잤더니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손상된 신경회복, 재발성 단순 포진 감염, 그리고 백반증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암치료기 개발 중이고, 이렇게 이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7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잠이 잠온다, 몸이 가벼워진다, 발걸음도 가볍고 대소변도 잘 누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배에다 대도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된다. 이러한 7일만 되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몇 번 쓰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3번? 2번. 2번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밤새도록 그냥 깔고 자니까 여기 이거를 나중에 나오겠어야 되는데 먼저 나오네. 아침에는 자주 붓는 사람, 자고 일어나면 붓는 사람 있죠. 제가 아침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 부어가지고 주름살이 없어 보여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환절기 동절기 혈압이 겨울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쓰러지죠.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써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10분 아침부터 30분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0분만 배에다도 이렇게 올려놓으라. 좀 무겁긴 해요. 무거워요. 이렇게 하면 좀 힘들긴 해요. 그 다음 저녁에는 30분씩 이렇게 하루에 2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쓰면 효과가 있느냐? 28일. 한 달 쓰면 이제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이 28이라고 해서 228 캠페인 하루에 2번 28일 쓰면 그 다음부터 좋아지고 90일이 지나면 인생이 기뻐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알았어요. 사실은 모세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게 아주 표피 세포 있는 데까지 다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세포들이 손끝 발끝이란 말초에 있는 세포들도 살아간단 말이죠. 살아간다는 얘기는 산소 공급도 받고 영양도 공급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있다면 제3순환계인 프리모반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사실은 토끼 뇌 속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관이에요. 그래서 프리모 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관. 사실은 그래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관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면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생이 된다 할지라도 자르는 거는 안 좋습니다. 자르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한의학 물리연구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프리모관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쓰다 보면 호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반응? 이완 반응으로 나른하고 졸리고 권태감이 있을 수 있고 과민 반응으로 변비설사, 통증 부종 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회복 반응으로 발열 통증, 구역질 복통 나른함, 배설 반응으로 부스럼. 아마 그건가 봐요. 저 이렇게 저기 대상포진처럼 이렇게 나온 거. 발진, 피부 변화, 눈곱, 소변색. 그 혹시 권했는데 고객이 뭐 이런 일로 투덜대면 이건